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공모전 부모교육 자녀와 동행하는 부모 박재만 강사입니다. 마음부모 강사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만이고요. 아동 청소년 경력이 14년 차 정도 됩니다. 한길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현재 상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비영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마음부모 되기. 우리는 끊임없이 각자의 목표를 위해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돈을 벌기 위해 또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만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의 아이의 마음에 우리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되게 됐을 때 우리가 돈 아니면 아이의 마음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내 아이에게 정서 접근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부동산 투자라든지 펀드 투자는 들어봤는데 정서 접근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정서 세포를 쑥쑥 자라게 하는 정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감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부모가 됐을 때 우리는 감정은 즉각적인 경험의 형태를 지니고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신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된다고 합니다. 감정은 에너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몸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한 학자는 인간의 타고난 9가지 감정들을 구분하고 이러한 감정들은 세계 어느 곳이든 어느 문화에서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수용받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의사소통에 능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행동 반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싫어, 절레절레, 좋고 싫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 상호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내가 현재 현존에서 느끼는 느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감정에는 긍정적인 긍정성인 감정이 있고 감정에는 또 부정성을 띤 감정이 있습니다. 부정성을 띤 감정은 불쾌함, 행복하지 않음, 좌절 이런 것들이겠죠. 부정적인 감정 없이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감정이 부정적이다. 감정을 느끼는 건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 감정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기술을 배워간다면 마음의 힘도 함께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음식과 환경과 좋은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우리가 배고픔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부정적인 감성을 어떻게 대처하고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상태로 먼저 표현된다고 합니다. 감정적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슬프게 되면 처져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기력해지고 천천히 걷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런 원인들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 원인들이 있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감정이든지 간에 모든 감정의 상태의 마지막에는 평온한 페이지에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나의 핵심 감정은 무엇인지, 내 자녀의 핵심 감정은 어떤 감정인지, 이런 것들이 내 감정이 내 자녀에게 전이가 되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잘 준비를 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감정적인 어떤 전이라든지 투사라든지 탓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 부모의 행복 한 걸음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놀이 알람 1시간이라고 해서 퇴근 후에 아이들과 1시간 알람을 정해서 오로지 옆에서 있어주는 것들이 정서 적금의 시작입니다. TV 보기, 게임하기, 또 몸으로 놀기, 풍선 치기, 음악 듣고 춤추기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정말 피곤할 때는 우리가 같이 놀 수 없으니까 TV 보기도 괜찮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다 보면 우리가 남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성 역할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는데, 남자들이 꼭 성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이런 과업에 매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인간으로서 좀 정서적인 것도 좀 느끼면서 이런 어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틀 안에 젠더 박스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는 우리가 마음 부모에서도 아빠의 어떤 행복 한 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놀이 활동 중에 어제, 오늘, 내일 감정 이야기하기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고 결정하면서 내적 성숙을 하게 됩니다. 감정 카드를 모두 펼친 후에 어제, 오늘, 또 내일 가지고 싶은 감정을 고른 후에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면서 그날에 가장 큰 감정이 내가 무엇이었는지, 그 감정들이 계속 내가 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고, 만약 부정적인 감정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해결하는 것들도 우리의 방법일 수 있겠다. 결국 감정적인 조절들이 나의 행동 조절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볼 게, 나를 대표하는 9가지 감정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은 어떤 감정을 많은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 목표는 감정 카드를 펼친 후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9가지 감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적어보고 우리가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1번부터 9번까지 좀 작성을 해보고, 어떤 감정이 좀 많이 있는지 감정의 순위별로 좀 적어보고, 우리가 그 감정에 대해서 같이 왜 이게 짜증나는 감정이 왜 큰지, 아니면 우리 귀찮은 감정이 왜 큰지, 어떤 이유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이 몇 개인지, 부정적인 감정이 몇 개인지,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정에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감정을 나눠보고 감정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요.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감정 카드가 있으면 감정을 나눠보고, 우리가 이 기쁨과 슬픔, 화, 놀람, 이렇게 4파트로 나눠봤는데, 기쁨에서도 1순위부터 6순위까지 한번 적어보면은, 우리가 신난다, 그 다음에 자유롭다, 기쁘다, 그 다음에 끝내준다, 날아갈 듯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감정의 단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감정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에서도 단계별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시티브한 그런 부모님들이, 감정의 어떤 선을 같이 알아차리는 부분들이 우리는 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이어리라든지 일기 많이 사용하죠. 아이들한테 감정적인 것들의 중요성을, 정서적금을 가장 잘 키워주기 위해서는 감정일기 작성하기로 있습니다. 6화 원칙. 자신의 감정을 어렸을 때부터 컨트롤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6화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유까지 한번 적어보고, 그날의 핵심 감정이 내가 무엇이었는지 자신이 감정의 주인이 돼서 계속 조절할 수 있다는 연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어렸을 때
조절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감정적인 것들을 스스로 조절하고 선택하고 주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부모의 행복 두 걸음, 아이들과 속도 맞추기입니다. 나의 삶에 속도를 맞춰줄 사람이 있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자식들은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빨리 도착하면 행복한가? 아니면 행복을 느끼면서 조절해가는 연습이 필요한가? 매일매일 우리는 아이와 눈 맞춤은 나의 속도를 조절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눈사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계속 보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예쁘다 이런 걸 하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부모의 행복 두 걸음 같이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눈사랑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접촉하고 있는지 내 감정도 한번 적어보고 내 아이의 감정도 적어보고 뭐니 뭐니 해도 내 감정을 먼저 컨트롤하는 부모가 되면 좋겠죠. 나를 치유하는 말, 여보 힘들지? 아니면 잘했어? 고생했어?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도 한번 적어보고 내가 나를 치유하는 어떤 행동들, 자전거 타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도 치료하고 내 아이도 내가 치료하는 그런 가족은 치료 공동체다. 우리는 그렇게 부모가 되어갈 수 있다. 라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부모로 만들어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부모의 행복 세 걸음 정서 적금하기입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일거리, 프로젝트, 돈벌이 걱정은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지만 우리 가족이 내일 느껴야 할 행복에 대한 걱정은 우리는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는 당위적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메말라 가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살아가면서 최고 중요한 수단이지 우리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들 당장 지금부터 우리 내일 가족들과 함께 느껴볼 소소한 행복에 대한 고민들 관계는 진해지고 친밀감으로 우리 가족들의 정서가 채워질 것 같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했습니다. 매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사용되는 돈의 액수, 내가 그것에 대한 드는 마음,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드는지 꼭 돈이 있어야 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행복의 방을 갖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도 행복은 연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추억은 우리의 기억 속에 몸과 마음이 함께한다. 자, 여기는 1번은 우리가 잎사귀벌레예요. 제가 저희 아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4만 원을 주고 해외에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아이가 잎사귀벌레를 좀 선택하기 전에 사마귀를 같이 잡았는데 사마귀가 이제 죽고 나서도 그 추억을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왼쪽 거랑 똑같이 해줬는데 두 번째 거는 매일매일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 우리 같이 밤에 나가서 같이 잡고 이렇게 했지. 근데 첫 번째 거는 비용이 4만 원 주고 샀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한번 사고. 우리의 추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의 정서 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 부모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감 부모 되기입니다. 공감 아빠 되기. 공감 안마 되기. 아이가 투정을 부리거나 화를 낼 때 혼내는 것이 훈육이 아닙니다. 화가 났구나, 짜증이 났구나, 그랬구나 기법을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는 과정을 우리가 5분 정도 진행하고 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음 행동을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의 행동은 부모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정하고 조절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식사 그릇을 아이가 설거지통에 갖다 놓습니다. 그랬구나 하면 그 다음 행동을 아이가 칭찬을 받고 아니면 인정을 받고 수용을 받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분리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를 전적으로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지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이러한 개별성과 독립성은 늘 존중하고 심지어는 격려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그럽니다. 대다수의 부모가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타인이며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독립체임을 적절히 인정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독특한 개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 대신 자신의 일부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칼리 지브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딸입니다.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지라도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집에 두지만 그들의 영혼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갈 수 없는 미래의 집에 살며 당신의 꿈속에는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애써 닮으려 해도 좋으나 그들을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거꾸로 가지 않으며 과거에 머물러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스카펫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칼리지브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스카펫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카펫은 진정한 결혼을 위해 부부가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서로의 거리를 두며 여유를 둘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함께 이때 빈 공간을 두라. 각자의 공간과 각자의 생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부모의 행복 5걸음 모델링 해주기입니다. 아이들이 화나는 감정을 참고 스스로 조절할 때 힘든 상황임을 인지하고 격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옆에서 화나는 감정에 대해 잘 수용하고 말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가 화가 나서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물건을 발로 찼구나. 화가 나는 마음을 일단 진정시켜 보자.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진정하자 말하며 그 다음에 화가 나는 마음을 천천히 이야기해 보는 것을 부모가 모델링 보여주면 좋습니다. 항상 참지 않아도 되고 감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을 말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빨리 크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크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난 내가 낳은 내 아이들이 나를 부모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한테 너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9시까지 숙제 안 하면 용돈 안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9시까지 숙제를 다 하면 좋겠어. 내가 그 시간이 지나면 잠에 와서 다 못할까봐 걱정이 되네 라고 하는 말들로 이야기하면 좋겠죠. 마음부모의 행복 6걸음 아이와 파트너가 되어라입니다. 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해, 저거 해 지시하는 말 대신 지금 우린 이걸 같이 해야 해 라고 알려주는 파트너가 되는 게 좋습니다. 자율성 증가로 규칙을 잘 지키며 문제 해결력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7번째, 멈출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특히 아빠들이 되겠죠. 엄마들도 될 수도 있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남자들은 특히 여성들은 뼈를 갈아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 프로젝트 실행, 계약 성사를 성공시키며 전장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와 멈춤의 균형 잡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사회적 분위기는 많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남성의 성 역할 등의 해방과 여성의 성 역할 등의 해방과 함께 씩씩한 남자가 아닌 부드러운 여성, 섬세한 여성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아니면 씩씩한 마음을 가진 아빠, 엄마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시간 투자, 멈출 수 있는 것도 용기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로서 꼭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전부인 건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엄마로서 아이를 돌보는 게 전제 조건은 아닌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한번 써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우리가 부부 생활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취미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삶이 많기 때문에 일과 쉼이 균형이 필요한데, 음악을 듣거나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지, 남 탓하거나 참고 배출하는 그런 유형들보다는 취미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히포시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엠마 왓슨이 UN 연설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부모의 행복 8걸음,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됩니다. 유아기 및 아동기 관계는 평생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애착 물건이 무엇인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보물 1호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불 속이나 비밀 장소를 정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비밀 이야기 할까? 아빠는 사실 겁이 많아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아빠 난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 라고 자신의 욕구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비밀 공간에서 비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일하는 기계를 살고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음부모의 행복 9걸음, 안돼 하지마 양육입니다. 안돼라고 하지 말고 잠깐이라고 이야기한 후 이유를 설명해주는 양육 습관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육시 하지마 안돼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잠깐 멈춰서 얼마나 자주 하는지 알아차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귀찮아서 말하는 나의 한마디가 아이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돼, 하지마, 하루에 20번씩 1년이면 21만 9천 번, 10년이면 219만 번을 듣고 자란다면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부부는 서로의 양육 과정에서 관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는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시 지나치게 흥분되었는지, 감정적으로 대하는지, 인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나쁜 아이라는 전체적인 틀을 씌우지 않는지 관찰하고 현재의 행동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육 중에 끼어들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 느꼈던 감정에 대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보, 난 자기가 훈육하는 과정이 너무 위협적으로 보이고 아이가 주눅이 들어 보였어. 당신은 어떤 것을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었어? 라고 말입니다. 11번째, 놀이의 시작을 누가 했는지 집중하라. 아이들과 놀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아이들이 떠들면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이들을 혼내야 되는 상황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아이와 놀이를 하던 중 중단한 건 부모예요. 중단하기 전에 아이에게 전화통화에 대해 안내를 하고 받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지금 중요한 전화 받아야 돼서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줘. 부모가 상위 책에 있는 건 맞지만 자녀와의 놀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들이 아이의 인성은 부모가 아이를 존중할 때 좋아지고 모델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2번째, 좋은 날일수록 천천히. 스페셜 데이 때 서로 존중하고 기다려주며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날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좋아야만 해 라는 당위적 사고를 갖게 되면 아이들의 행동은 더욱더 통제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아이들은 긴장하게 되고 좋은 음식과 좋은 장소를 기억하기보다는 잔소리가 많은 날로 기억하게 됩니다. 마음에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합리적인 생각을 찾아보고 합리적 생각으로 체인지. 우리는 뭐뭐 해야만 한다를 그럴 수도 있지. 반드시 행복해야만 한다? 가끔 힘든 날도 있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작성을 해보고 알아차림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째, 감정을 인정해 주어라. 아이의 화난 감정을 인정해주는 수용적인 태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가 빨리 풀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감정이니?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니? 그래, 그래서 화가 났구나 라고 이야기한 후 상황이 정리되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의 가치에 맞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을 표현하고도 수용받는 경험을 한 아이는 부모에게 애착을 느끼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좋은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가치관이나 부모님의 원가정의 부모님이 그 가치관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나의 부모님의 가치는 어땠을까요? 성인이 된 나의 가치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 가정에서 자신의 주체성, 부모로서 어떤 주체성을 가져야 될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째, 부모는 안아주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아이와 감정 싸움을 하지 않고 아이보다 내가 더 어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아이를 토닥여주며 이해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정서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아주는 것입니다. 몸에 정서세포가 따뜻한 온기를 기억하고 이 온기는 3대가 행복해지는 비법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에게 달려가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안아주는 것입니다. 15번째, 놀이를 통한 양육입니다. 밤늦은 시간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 조용히 해, 윗집 아랫집에 피해 주잖니? 라는 양육보다는 같이 놀이에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양육 방법을 실행해보면 어떨까요? 무전기를 하는 척, 박수현 나와라 오바. 지금 우리는 현재 조용히 해야 되는 상황이다. 알았나 오바? 이대로 가면 윗집 아랫집 이모들이 올라올 수 있다 오바. 그리고 엄마가 폭발할 수 있다. 주의하라 오바. 지금은 실제 상황이다 오바. 아이들이 너무나 말을 잘 듣겠죠. 16번째, 때를 받아주는 인내력을 키워라. 아이들이 때를 쓸 때 받아주는 인내력을 가져야 됩니다. 때는 조절되지 못한 욕구 표현이자 사랑받고자 하는 행동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버릇을 고친다며 아이를 처벌하는 양육 태도를 보인다면 일시적으로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없고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고 아이의 행동은 공격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때를 쓸 때 곤란함과 당황스러움을 견디다 보면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게 되고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서에 있는 아이랑 우리 아이랑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하는 시간도 사랑입니다. 아이들 눈물은 찐득찐득한 느낌입니다. 17번째, 잘했다. 어떤 기준 없이 자녀의 행동을 그대로 수용해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마 잘했어라는 말이 아닐까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조건 없는 칭찬을 해주고 항상 믿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많은 실패를 딛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건 아닐까 합니다. 7.8개의 도전 정신을 내 아이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나의 기준을 버리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18번째, 꿈의 그라운드에서 자라라. 부모가 먼저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은 일상에서 삶의 시간표를 만들어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식은 꿈을 가져야 할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How,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닌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신이 꿈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주체성을 가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실현 경향성이 높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돈이 목표인 사람보다는
꿈이 목표인 사람들과 어울리게 해야 합니다. 냉정함과 딱딱함이 아닌 이해와 도전, 격려, 그리고 실패의 교훈을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전, 실패, 도전, 작은 성취, 행복, 도전, 실패, 도전, 큰 성취, 도전, 실패, 큰 행복입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내 꿈에 대해 고민하고 부모로서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꿈은 인생의 징검다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꿈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버킷리스트가 아닌 드림리스트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드리머예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what, why, when, how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갖고 싶은 건 무엇인지, 가고 싶은 건 내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여러분들의 꿈의 인생 징검다리를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am story, 나의 스토리, 스토리가 이긴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 정서부터 직업 선택까지 나의 삶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I am story에 대한 AB 부모로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적절한 만족. 아이의 욕구에 적절한 만족을 주어야 합니다. 지나친 만족은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과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자랄 수 있으며 반대로 결핍은 열등감의 원천이며 감정신경을 굳어지게 하며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기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만족과 지연, 그리고 적절한 좌절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이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를 자녀를 통해 대리 충족하는 건 아닌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채워지지 못했던 욕구가 무엇이었는지 어렸을 적 채워지지 못한 욕구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고 내가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투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적절하게 알아맞추고 알아차리고 균형을 맞추는 부모로서 성장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욕구 좌절과 만족을 위해서 실패와 좌절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알아차리고 아이들에게 첫 단계가 언제나 가장 힘들며 바쁘다고 해서 생산적인 건 아니고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인 것들, 공포의 후회는 제1원인이다. 이런 실패에 대한 교훈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알아차리는 그런 부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번째, 아이들의 선명한 기억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기억은 선명합니다.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 하지 않았던가 생각나시죠? 상처를 아이들에게 남겨준 적이 있습니까?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실 겁니까? 답은 아니다입니다. 가족은 치유되는 존재이며 하나의 에너지로 되어 있는 강력한 결합체입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가족끼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끼는 부부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같이 부부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나의 뿌리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 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온 가정에서 벗어나 형 가정에 대한 건강한 뿌리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부모님에게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들을 정리하고 내 온 가정에서 내 부모에 대한 것들, 미움, 화, 분노,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용서하고 형 가정에서 그 부모님들에게 내가 용서를 해드리고 내 가정에서 오로지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은 나의 분신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 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온 가정에서 벗어나 형 가정에서 건강한 뿌리를 다시 만든 게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도 한번 적어보면 좋겠죠. 21번째, 식탁 놀이 문화를 만들어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으면서 놀이 문화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을 때 조용히 먹기보다는 가족끼리 밥 먹는 시간이 즐겁다는 것을 먼저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말잇기, 스무고개, 수수께끼, 좋아하는 색 등 여러 가지 큰 감정 이야기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 알 수 있고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우리 집 식탁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음식은 사랑이고 곧 정서입니다. 22번째, 사랑은 속도이다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은 속도입니다. 아동기의 세상은 크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모습 굉장히 크죠. 학교 운동장도 그때 모든 것이 커다랗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사준다는 약속을 하게 되면 항상 묻곤 합니다. 몇 밤 자야 돼? 몇 밤 남았어? 빨리 그날이 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출근하기 전에 묻습니다. 몇 시에 와? 빨리 올게. 아이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 늦게 오면 사랑이 늦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번째,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치 있다는 의미이고 어떤 것이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바치는 시간의 질과양이 아이에게는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늠하는 촉도가 됩니다. 아이에게 시간을 들일 마음이 없는 부모는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해서 훈육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더 편하다는 생각에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짜증을 돋우면 교육적 의도에서라기보다는 화가 나서 훈육을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부모는 아이가 어떨 때 살짝 거짓말을 하는지 문제에 부딪히기보다는 도망치려고 하는지 아이를 훈육할 때 미묘한 순간들을 알아차리고 적절한 순간에 애정과 배려로 부드럽게 타이르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변화없는 사랑과 돌봄을 받는 아이들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결제에 초석이 됩니다. 세상이 언제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자유롭게 이런저런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알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24번째, 집에 들어가기 전에 30분 마음 돌보기.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30분 차 안에서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만남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면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25번째, 준비되면 시작하라입니다.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약 먹자. 싫어. 먹기 싫어. 이거 먹어야지 낫지. 어서 먹자. 싫어. 싫다고 했잖아. 그럼 병원 가야겠네. 주사 맞으러 어서 가자. 싫어. 알겠어. 미안해 아빠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 준비되면 이야기해줘. 아이가 10분 후 이야기합니다. 조금 준비된 것 같다. 그래? 그럼 조금씩 먹어볼까? 우리는 아이들과 균형을 맞추면서 준비되면 시작하는 그런 양육태도, 아이의 인격체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우리 같이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